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몰카나 딥페이크 범죄 많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여전히 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처벌이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하시고, 몰카 사건에서는 바로 삭제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라며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카와 딥페이크 실제 상황별로 학교 폭력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몰카는 몰래 찍은 사진을 의미하죠. 그런데 몰래 찍었다고 해서 모든 사진이 몰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디서 어떤 장면을 찍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했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 괴롭힘의 목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 회부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1호에서 3호 정도의 비교적 낮은 학폭 조치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사진이라도 여러 장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여학생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이 섞여 있다면 성적인 촬영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에이 이게 무슨 성적 사진이야, 그냥 지나가는 애 찍었는데 다리가 나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촬영의 각도, 거리, 반복성, 촬영 의도 등에 따라 성적 사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존재하는 경우라면 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 탈의실에서 여학생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단순히 일상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 장소와 상황 자체로 보아 성적 목적이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도 출석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문제는 학폭위로 끝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순간부터는 형사 절차까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넘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지는데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행히 소년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보호 관찰을 넘어 소년원 송치와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처분이 예상이 되고,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인 법정에서 처벌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생 성범죄의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학원, 스터디 카페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가 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성인이라면 학폭위 절차는 진행되지 않겠지만 경찰 신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단 교사 화장실이나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경우 침입 자체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가 성립됩니다.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설령 촬영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그럼 이제 딥페이크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역시 일반적인 합성인가 혹은 성적인 이미지인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흔히 짤이라고 하죠. 동물 사진이나 웃긴 사진에 친구 얼굴을 합성한 정도라면 이는 성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작 경위나 의도 등을 잘 소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표현의 정도입니다. 단순히 장난 수준의 합성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 발언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만든 경우라면 피해 정도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다른 친구를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를 본 제3자는 실제 상황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피해자의 명예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폭 처분 수위 역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등 조금이라도 성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면 몰카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가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친한 친구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스타에서 모르는 학생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만들었더라도 학폭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에 그치지 않고 아청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럼 몰래카메라 범죄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무거운 수준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소년원 송치를 넘어 성인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교사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보기만 하거나 의뢰만 한 경우라면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텔레그램 등을 통한 이른바 능욕방, 의뢰방에 참여했다가 적발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있기만 했다, 링크는 누른 적 없다는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는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형법상 몰카 범죄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회복이 훨씬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무상 이제 몰카랑 비교하면 딥페이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다뤄보면 딥페이크가 훨씬 더 높은 처분 수위를 가집니다. 처분 수위 자체는 일반적인 강간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잘못 자리 잡은 성에 대한 인식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는 단 한 번의 행위로 적발되기보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한 번 실수한 거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처분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 상황별 가해 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할 뿐더러 무작정 잘못을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처분이 예상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학폭위 조사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학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